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인 콩팥 작살내는 최악의 야채 4가지, 대기적의 채소 4가지 편에서 제가 신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채소 중 하나로 바로 이 양배추를 강력히 추천해드렸던 것 다들 기억하시나요? 당시 의사들도 놀란 신장 회복 비결이라며 많은 분이 환호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세 이후 위장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이 기적의 양배추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맹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에 좋고 몸속 독소를 빼주는 국민 채소라고 생각하며 매일 즙으로도 마시고 삶아서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 같았던 양배추가 나이가 들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남은 신장 기능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을 계속 고집하시면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고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은 물론이고 심지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60대 이후 특정 방식으로 양배추를 장기간 과다 섭취한 분들 중에서 신장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신장의 필터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양배추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매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가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험한 섭취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알아야 앞으로도 여러분을 구출할 긴급 해독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 2가지는 물론이고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양배추 활용 비밀 2가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첫 번째 비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신장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을 보며 건강을 체크하시나요? 만약 소변에 거품이 생겨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거나 색깔이 평소보다 탁하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 시스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모세 혈관 다발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 신장이 2개이니 도합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혈액을 청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구체라는 조직이 매우 연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세를 넘어서면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은 시절의 70%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신장은 7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주로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나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을 때 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 나중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혹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잘 챙겨 드세요.
라고만 합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잘못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깊어진 환자가 병원을 찾아와야만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사구체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식단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나중에 수치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투석을 권하고 고가의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배추와 신장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양배추는 훌륭한 채소이지만 이미 연약해진 사구체 필터에게는 때로 가혹한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사구체 여과막은 아주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멍들을 통해 단백질이나 혈구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맑은 노폐물만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여과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때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미세한 필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너무 많은 찌꺼기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필터 자체가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필터가 막히면 우리 몸의 독소인 요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며 전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들글과 다리가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심장까지 무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양배추즙이나 소금에 푹 절인 양배추 김치가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사구체를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구체 세포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투석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드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시원치 않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양배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장 수명은 10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1년 안에 투석실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작살내는 최악의 양배추 섭취법 2가지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제3장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비밀 시판 양배추즙.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첫 번째 최악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박스로 사두고 마시는 시판 양배추즙입니다. 제2장에서 제가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양배추는 분명 위 건강에 아주 훌륭한 기적의 채소이지만 이것을 즙의 형태로 농축해서 마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생양배추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소중한 식이섬유는 대부분 걸러지고 오로지 수분과 농축된 성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식이섬유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농축액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신장에 엄청난 여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 판매되는 양배추즙에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숨겨진 과당입니다. 승수한 양배추만 다려내면 특유의 비릿한 냄새 때문에 마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사과 농축액이나 배즙 혹은 고가당 옥수수 시럽 같은 단맛을 내는 성분들을 대량으로 섞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당이 신장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오로지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부하가 걸리고 그 부산물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요산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섬유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사구체 필터 사이로 끈적끈적한 요산과 찌꺼기가 쉼없이 밀려드는 모습을요. 60세 이후 이미 필터 구멍이 헐거워지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농축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것은 마치 노후된 정수기에 진흙탕물을 강제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구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독소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올라가고 결국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건강즙의 배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건강을 위해 사둔 양배추즙이나 각종 채소즙 박스가 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즙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드시는 그 즙이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당장 버려야 할 독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답글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어르신들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양배추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위 건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식단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위와 신장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즙이라는 편리한 함정에서 당장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채소를 통째로 씹어 먹으라고 주었지 기계로 짜낸 농축액을 마시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농축된 형태의 칼륨 성분도 문제입니다. 양배추 자체는 칼륨이 아주 높은 채소는 아니지만 수십 통의 양배추를 한 포의 즙으로 농축하게 되면 칼륨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과도한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부정맥이 오거나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에 과도한 채소즙 섭취로 인한 고칼륨 혈증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치유력은 가공된 포장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양배추를 올바르게 조리해서 먹을 때 시작됩니다. 제4장 신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최악의 비밀, 소금에 절인 양배추. 자,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두 번째 최악의 비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시한폭탄, 바로 소금에 푹 절인 양배추 김치와 짠맛이 강한 양배추 절임 요리들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절임 음식을 사랑해왔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배추보다 아삭한 식감이 좋아 김치로 담그거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연약해진 신장에게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빳빳하던 양배추, 숨이 죽으면서 안에서 수분이 주르륵 빠져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삼투압 현상이 여러분의 몸속 혈관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소금기가 가득한 양배추 김치를 드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강제로 끌어옵니다. 혈관 안의 수분량이 갑자기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물이 갑자기 흐르는 노후된 수도관처럼 혈관 내부의 압력이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섬세한 조직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한 혈관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사구체 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 필터들은 이미 얇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으로 인한 고혈압이라는 강력한 수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다 못한 필터 구멍이 찢어지거나 아예 터져버리게 됩니다. 필터가 터지면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고 터진 자리가 흉터처럼 굳어버리면서 결국 신장은 그 기능을 영영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실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의 밥상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나트륨이 너무나 많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쌈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쌈장이나 고추장 역시 엄청난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배추 김치는 배추 김치보다 양념이 더 잘 배어드는 구조라 나트륨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해주면서 소금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식탁의 중심인 김치가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얼굴과 발이 퉁퉁 부어있는 친구나 가족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0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은 신장의 적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후에는 일상적인 소금 섭취조차 신장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트륨은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 신장이 수분을 배설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몸 안에 물이 고이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결국 전신 부종과 심부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배추는 분명 신장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금과 결합하는 순간 그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김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효의 이점만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이라면 절임 요리는 당분간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셔야 합니다. 제5장 기적의 시작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양배추 섭취법.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방법들을 들으시느라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망 대신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양배추 활용법.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장을 살린다는 개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미 파괴되어 굳어버린 사구체 세포를 물리적으로 다시 재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치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인합니다. 남은 50% 혹은 30%의 사구체들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면 신장 수치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열쇠는 바로 양배추를 증기로 살짝 쪄서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쪄서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20대나 30대 청년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소화효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위장관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양배추의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는 노년층의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횡격막을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생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늦춰 신장의 여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적과도 같은 해결책이 바로 증기조리법입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 딱 3분에서 5분 정도만 짧게 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용성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적절히 빠져나가는 동시에 신장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의 활성도는 오히려 극대화됩니다. 설포라판은 사구체 내부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깨끗이 제거하고 혈관 내벽의 상처를 치유하여 단백뇨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은 신장과 연결된 위장 점막을 보호하여 우리 몸 전체의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찐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소금이나 쌈장에 푹 찍어 드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나트륨은 신장의 사구체
사구체를 터뜨리는 치명적인 폭탄입니다. 대신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국산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흡수율이 무려 8배 이상 올라갑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 신장으로 가는 혈액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고소한 들기름과 함께 부드럽게 씹히는 달콤한 양배추의 맛은 그 자체로 최고의 치유 음식이자 보약이 될 것입니다. 제6장 신장 기능을 10배 끌어올리는 두 번째 기적 옥수수 수염차와 양배추의 만남. 앞서 제5장에서 따뜻하게 찐 양배추가 신장 사구체의 염증을 치유하고 보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를 곁들이면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옥수수 수염은 한방에서 예로부터 부종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천연 이뇨제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찐 양배추가 사구체 내부의 미세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한다면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는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미세한 칼슘 성분들을 시원하게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생존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송이나 병원에서는 옥수수 수염차가 무조건 신장에 좋다고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미 신장 질환이 깊어져서 사구체 여과율이 현저히 낮아지셨거나 의사로부터 투석을 권유받을 정도로 신장이 나빠진 분들이라면 옥수수 수염차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이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과도한 칼륨을 체외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 고칼륨 혈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섭취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장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싶거나 아직 초기 신장 기능 저하 상태라면 아침 식사로 따뜻한 양배추찜을 드신 후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십시오. 차가운 물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기능을 방해하지만 따뜻한 성질의 차는 신장 혈액순환을 돕고 양배추의 치유 성분이 신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과유불급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건강 습관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고 자신의 소중한 신장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차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7장 지금 당장 실천할 3단계 실행계획.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도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식탁을 바꾸어 신장을 직접 살려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신장을 공격하는 가해자를 즉시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판되는 농축 양배추즙과 소금에 푹 절인 짠 음식을 오늘부로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드셔도 사구체 필터를 터뜨리는 과당과 나트륨이 계속 들어온다면 신장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마시는 달콤한 건강즙은 신장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